IT 업계의 신화로 기억되는 스티브 잡스. 그러나 그가 시도한 모든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그의 성공 이후로 실패를 꼽는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무려 400번의 실패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400번의 도전이라 불렀다. 많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이 실패를 발판으로 성공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볍지만은 않다. 폐업후 폐인처럼 지냈죠. 저로 인해서 저희 이제 어머니 집하고 저희 아버님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갈 때 제가 불효자로서의 어떤 그 눈물이 참 많이 가슴을 아팠고요.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했죠. 잘 곳을 걱정해야 되는 아주 막막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람이 이래서 삶을 포기하는구나. 푸른 미래를 그리며 회사를 열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 미래를 지켜내지 못한다. 남은 건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고통들 뿐. 심지어 이들에겐 실패라는 꼬리표 때문에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실패란 목표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게 바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가 오지 않고 실패한 사람에게만 실패가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의 도전이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위기와 실패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실패를 딛고 당당히 두 번째 기회를 잡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실패에서 배운 건 무엇일까? 실패와 도전 속에서 읽어낸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실패가 가르쳐준 의미를 찾아가 본다. 경남 통영에서 100길로 1시간여를 달리면 섬 하나가 모습을 나타낸다. 대나무섬 죽도. 이곳엔 제기 중소기업 개발원이 운영하는 힐링 캠프가 자리하고 있는데 부도나 폐업이 되시겠죠. 부도나 폐업을 겪으신 분들을 부도나 폐업을 겪게 되면 결국 뭐냐면 참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뭔가 새롭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그다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힐링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미래를 그리며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그러나 저마다의 사연으로 사업은 실패를 했고 남은 것은 치유하지 못한 상처들 뿐. 이들은 이곳 죽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힐링 캠프는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처럼 죽도에서 4주간 함께 생활하게 된다. 한 10년 전에 이제 유통사업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전력 투구를 했는데 그 어떤 제 역량이 좀 부족했었고 그리고 또 주위 환경도 좀 뒷받침이 안 됐고 그래서 어쨌든 제 스스로 느끼기에 인생에서 한번 크게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10년 동안 안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를 한 50살이 다 되면서 안 되겠다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고 인생에서 큰 위기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이곳에 모인 참가자들은 가슴속에 남은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가슴 속에는 남들 세상과의 소식이 끊어진 이곳에서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다.
누가 이제 뻥 터놓고 싶은데 아무도 터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오시게 되면 동병상련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동없이 얘기를 털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화와 상급, 분노 같은 경우에 터뜨릴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기회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힐링이 내 안에 눌러놨던 감정도 표출해내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 둘,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또 뒤돌아보는 거죠. 4주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4주 동안 내 자신을 내가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단초를 내가 찾아서 그것을 체질화하는 그까지 좀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는 다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내려놓음이 이루어지면은 비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작업을 계속 이제 지금 한 달간 죽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명상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산길도 걷고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의 모든 생활은 누구의 도움 없이 서로가 힘을 모아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진다. 모두 직접 키우고 가꾼 재료들로 식사를 차린다. 식사 후 뒷정리 역시 당연히 참가자들의 몫이다. 이 모든 것을 노동이 아닌 수련이고 공부라고 여긴다. 의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식사 후엔 산행이 이어진다. 모든 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빼놓을 수 없는 수련의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참가자들은 자신들에게 꼭 구하고 찾는 답이 있다. 이 섬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이제 이 섬을 떠났을 때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 시간이 명상으로 채워진다면 오후 시간은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나누는 강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오늘은 특별한 강사가 찾아왔다. 바로 이곳 죽도 힐링 캠프의 수료생인 최흥태 대표이다. 그때도 단결과 노가 달렸습니다. 거기서 그런 논을 가지고 배틀을 하면서 랜딩 스쿨을 또 했었어요. 제가 이 죽도의 지금 수료생들보다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일찍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교육이 왜 중요하고 여기서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배우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업에 새롭게 임해야 되는지 그걸 나름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최흥태 대표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참가자들처럼 과거 창업을 했고 그 사업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됐는데 결국은 그 판매한 그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기로 고소를 하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결국은 자금이 막히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됐죠. 충분한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또 3번의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최흥태 대표 역시 여러 번의 사업 실패 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막막한 심정으로 이곳 죽도를 찾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명사들의 강의는 계속 이어진다. 대부분 딱딱한 이야기가 아닌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언들이 나눠진다.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을 키우면 몸이 바뀌어지죠.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패의 상처들을 지워간다. 브랜드가 있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창피할 것이 아니고, 그 실패해서 자기가 무엇을 배웠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잘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하면은 그 다음번에 어떤 그 성공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찾고 있는 답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던 새로운 삶을 또 재기해서 멋있게 가족들한테 또 훌륭한 가장으로서 다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저부터는 가족들한테 내가 미안한 걸 먼저 집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집사람 못에 대못을 몇 개를 박아놨는데 그 하나부터 하나하나 뽑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진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어떤 그런 각오를 다지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허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좀 반성하고 좀 고쳐나가자.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수상을 하는 주인공 중에는 실패 후 죽도 힐링 캠프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재기에 성공한 유정무 대표가 뽑혔다. 유정무 대표는 미래창조 장관상과 함께 재도전 기업부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그때는 아주 바닥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3년 반이 딱 지났는데요. 정말 꿈결같이 빠른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지금 현재 행복을 되찾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앞으로 희망차게 제 생에 그 사업을 하면서 제 생을 보다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재도전의 날 표창을 받으며 재기를 인정받은 유정무 대표. 유정무 대표는 일찍 사업에 뛰어들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며 회사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사업 확장과 더불어 온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다. 92년도 11월에 삼성전자 대리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돼가는 듯 했는데 마지막에 중국에서 그 동업자와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한국으로 이제 빈털터리 상태에서 돌아오게 됐죠.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자랑하듯 지금은 전도 유망한 기업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재기의 시작은 쉽지만은 않았다. 제가 그때 중국에서 오자마자 취업도 안 되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했고요. 편의점에 주말 야간 당직 알바를 했죠.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근근히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의 시작은 죽도 힐링 캠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쳐있는 자신에게 휴식을 주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찾게 되었다. 그러나 죽도에서의 사주는 유정무 대표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는 그동안 제가 58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연구소. 이곳의 강용수 대표 역시 죽도 힐링 캠프를 통해 지금의 자신을 만들 수 있었다. 강용수 대표가 첫 사업에 뛰어든 건 30이 갓 넘어서였다. 선배 동료와 의기투합해 시작한 회사. 젊은 패기로 시작한 사업은 꽤 잘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탄탄대로로만 달려갈 것 같던 회사는 한꺼번에 몰아치는 위기를 결국 버텨내지 못했다.
많이 힘든 시간대 이제 텔레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면서 다시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신청하게 되었고, 그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 무렵 강용수 대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전에는 남 탓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 탓이 아닌 제가 잘못이 많구나, 제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직원들의 관계도 그 친구들한테 직원이 아닌 회사의 어떤 파트너이자 또 동반자라는 개념으로 또 이해가 됐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에서의 실패는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유정무 대표와 강용수 대표는 그 실패에 눌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이 현실을 바꿔준 것이다.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기를 노리는 죽도 힐링 캠프의 참가자들. 이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이들에게 창업은 어떤 의미일까? 안 좋은 시절만 야학에서 또 우연찮게 또 창업을 해서 지금보다 많은 걸 가지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돈을 버는 어떤 하나의 도구나 방법으로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고요. 실제로 성공도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공을 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면 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번 기업이나 사업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노출이 된다든가 이러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가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자기가 만드는 게 창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그렇게 좀 창업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 실패를 하고 다시 재기를 했는데 동일한 실패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공보다 실패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내가 원치 않아도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실패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내 태도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가 더 큰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실패를 내가 지혜롭게 활용해서 나의 성공으로 발판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의지가 있으면 길은 보입니다. 창업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원인 분석을 간과한 채 실패를 했다는 결과 그 심리적인 고통만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라고 하는 주제로 또 명상에 대해 가지고 큰 상실감,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후회스러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실패의 맛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들과 또 섭섭한 마음들, 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불안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마음의 아픔이 많이 심리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아픈 마음을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의 그 상처를 그냥 아픈 그대로 간직을 해둔다면은 정말 길은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재기에 성공한 선배 창업자들, 죽도 힐링 캠프에서의 강의 내용,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자신의 실패를 정확히 받아들일 것. 사업 실패하신 분들은 자기 잘못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남 탓을 돌리고 환경, 뭐 자금 부족, 뭐
아니면 뭐 그 상대방 거래처의 어떤 뭐 약속 불이행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원인을 찾다 보니까 탈출구를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일단 실패하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정을 해요. 뭐를? 현재 실패한 상황, 현재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알루미늄. 그 실패를 받아들일 때만이 비로소 그 실패를 털어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 굉장히 돌이켜 보니까 그게 모두 이제 제가 타인이 나에게 그러한 짓을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그걸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 내가 잘못한 거는 나만이 용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저를 용서하니까 이제 뭐 타인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전적인 아니면 자기 발전을 계기로 삼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실패가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큰 인생의 실패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사소한 실수를 너무나 크게 받아들여서 그걸 인생의 큰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끝내 그 실패가 주는 도전을 마침내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가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각자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원인만큼 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실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늘 무엇인가를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에 있어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 실패에서 가치를 배우고 동력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이 두 번째 기회에 주목하고 있다.